네, 두바이유가 배럴당 100달러 넘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110달러 넘어서 111달러 배럴당 가고 있습니다. 급등세인데 뭐 방금 얘기한 이 커피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올랐지만 이 기름값 더 많이는 아니겠죠. 상승률 따지면 기름값도 만만치 않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름 가격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좀 악화만 되는 건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정치경제부 정경부의 우리 정진우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 차분한 목소리. 아,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 상당히 차분해지셨네요. 네. 네. 좋은 부서로 가더니 사람이 많이 좀 이렇게 성숙된 목소리가 납니다. 네. 자, 네. 두바이 가격이 배럴당 111달러를 돌파했다. 자, 이 리비아 사태 때문이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은데, 자, 일단 국제유가 전망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과천에서? 네, 아까 저기 말씀하신 대로 네. 2월 21일 날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이후로 3일 만에 또 2월 24일 날 11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이게 다 이제 중동 사태 때문에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3월 들어서는 이제 중동의 정정 불안함과 산유국들의 증산 소식이 맞물려서 106달러에서 110달러 선에서 이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네. 네, 어제 기준으로 이제 111달러를 넘어서 111.1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150달러 이상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부 외신에서는 각종 분석자를 통해서 200달러도 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제시장에서 이렇게 오른 이유는요, 카다피 지지 군대가 이제 반군 점령지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그렇게 됐는데요. 오펙에서 그러니까 석유 수출국 기구가 최근 비공식적으로 이제 리비아 사태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했지만 석유 공급, 그러니까 증산에 대한 어떤 임시 총회나 이런 것들을 소집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계속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상호 기자도 궁금한 게 많다고 하는데, 네. 네, 국제 유가 전망은 그럼 어떻습니까? 아까 그 질문 아까 했잖아요. 두 번째 질문 하셔야죠. 아, 예. 네. 예, 그렇다면 국내 휘발유 가격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심리적 마지노선이 2,000원을 향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설마 뚫리진 않겠죠? 예.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00원이라고 하면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미 서울의 종로구나 강남 쪽 보면 미터당 이제 2,000원 넘은 곳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2,200원을 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2008년에 이제 유가가 140달러를 넘었을 때 2,000원대 이제 간 적이 있긴 있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이제 지금 2,000원 돌파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제유가 때문인데요. 오늘만 해도 오전 9시 전에 이제 제가 기사를 썼지만 리터당 1,977원이었는데 지금 10시 30분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1,981원까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981원. 81원까지. 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데 국제유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되겠죠. 네. 자, 정진우 기자. 네.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네. 야간 조명을 제한하는 조치를 어제 밤부터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 네. 이 소식이 있는데 에너지 대책 어떤 게 지금 네. 준비되고 있습니까? 쉽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 대책을 보면 그게 네. 이제 세 가지로 그동안 되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올 초 이제 공공기관 난방 온도를 제한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로 이제 조명이나 이제 외관 등을 끄고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자동차 유일제로 이렇게 이제 3단계로 해서 이제 소비 억제책으로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난 2일부터 이제 주의 단계로 5일 동안 연속으로 10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주의 단계로 격상됐고요. 맞아요.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오늘 새벽부터 이제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단계에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공공 부분 경관 조명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이렇게 조명을 다 꺼야 하고요. 간판도 꺼야 하고 야간 불도 출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유소 같이 이제 야외 영업을 하는 곳은 조명의 절반만 이렇게 켜야 되고요. 이제 공공 부분의 자동차 오브제는 더욱 강화돼서 차를 이제 끌고 다니면 이제 강력한 제지를 받고, 그다음에 영세상인들의 이제 간판이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름을 덜 먹는, 전기 덜 먹는 어떤 그 전자제품이라든가 기기 이쪽으로 많이 좀 교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참 정준희 기자 요새 갇혀 있으면서 국제부 외신도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참 힘든 하루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그 위르스 인하는 결국은 좀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네. 가지 상황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이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저께 이제 윤중현 장관도 국회에서 이제 그런 말을 했지만 네. 유류세에 대해서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준경 장관 역시 유류세에 대한 어떤 그런 인하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야, 두바이 유가 배럴당 111달러.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그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러면서 배럴당 뭐 70달러, 80달러까지 폭락을 한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참, 이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문제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수요가 워낙 중국 특히 이제 신흥시장에서 수요가 많았는데 지금은 뭐 리비아 사태 때문에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좀 약간 성격이 다른 그 지점에서 촉발된 유가 급등인데 일단 리비아 사태가 좀 이렇게 좀 진정되고 뭐 카다피 씨 깨서 좀 이렇게 좀 자진 좀 물러나고 이런 좀 기미가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이분도 고집이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참 나이 많이 먹으면 네, 이제 참 째진다는 것 같은데 카다피 씨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